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갤럭시 GOS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 영상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GOS 이슈가 어떤 것인지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슈에 대해서 제 생각이 어떤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 특성상 갤럭시에 대한 꿀팁들, 요거를 실사용 위주로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가장 마지막 설정 영상이었던 이 갤럭시 S22 시리즈 초기 설정 영상, 이번 설정 안 하면 70만원 버리는 거예요. 제 채널 치고는 좀 세게 어그로를 끌으면서 제목을 지었는데 단순히 어그로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제시한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최적화라고 하는 것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말 뭐 어떤 코딩적으로 제어를 잘 해가지고 성능 자체를 높게 해서 게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아마 가장 이상적인 최적화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발열이 있으면 이 기기에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점들이 있으니 적당히 성능을 타협을 하고 발열 같은 것도 적당히 잡아보자. 사실 이렇게 두 번째 방식으로 최적화를 하는 거는 어느 기기에나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떠나서 뭐 태블릿이라던가 노트북, 심지어는 데스크탑에도 있어요. 너무 과한 발열은 당연히 칩셋 자체에서 좀 성능을 좀 다운시킵니다. 이건 사람 몸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 몸도 체온이 좀 1도 높아질 때마다 굉장히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급히 해열제라도 막 먹거나 그런 식으로 체온을 다운시키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기기 같은 경우에도 발열이 있으면 좀 성능에 제한을 두더라도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는 게 좀 더 건강한 관리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삼성에서도 공식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안전을 위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아까 전에 두 번째 성능 최적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히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적당히가 대중들의 기준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가 400km로 달릴 수 있다 라고 광고를 해놓고서 정작 사용자한테는 안전을 위해서 100km까지로 시속을 제한시켰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정확한 설명입니다. 사람마다 정말 기준이 다르겠지만 성능이 한 70%, 80% 요 정도였어도 그 정도면 뭐 괜찮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게임을 하더라도 정말 간단하게만 한다던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그냥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SNS 하고 카메라 찍고 뭐 요 정도에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한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도 정도의 차이는 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래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이어지는 문제는 방금 것보다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바로 이 자율성을 없애버렸어요. 기존에도 계속해서 이런 성능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유저가 원한다면 제한을 풀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갤럭시 원 UI 4.0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러한 설정들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었어요. 사실 이런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원 UI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정말 괜찮아졌다, 여러분들께 꿀팁도 다양한 걸 전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 그러한 장점 중에 하나인 커스터마이징, 요런 기능을 아예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는 이런 장점을 많이 없애버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심각했던 거는 단순히 게임 어플 뿐만이 아니라 카메라라던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같은 일상적인 어플에서도 성능 제한 앱들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꽤나 많은 앱들에서 플래그십의 성능이 아니라 훨씬 더 낮은 2, 3년 전의 성능, 그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사용하면서 별로 불편함은 없었을 거예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도 그렇거든요. 카톡하고 유튜브 하고 그 정도 선에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벤치마크가 그 GOS 성능 제한 앱에서 빠져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논란의 중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벤치마크라는 거는 각 스마트폰이나 어떤 기기의 성능을 어느 정도 객관성을 좀 가지면서 볼 수 있는 수치란 말이죠. 다른 것들은 꽤나 많은 앱들이 이 성능 제한 안에 들어오면서 벤치마크에서만 왜 빠졌을까요? 요거는 우연은 아니겠구나, 대부분 그렇게 추측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공론화가 된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실수로 벤치마크는 여기 앱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 삼성에서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벤치마크라는 거는 사실 저희 같은 유튜버도 그렇고 성능을 조금이라도 따지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그 수치일 거예요. 게임 프레임이 얼마나 나오네, 뭐 발열이 몇 도네, 이런 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발열이랑 성능을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가장 우선적으로 측정이 되는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망각을 하고서 뺀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이 월드 클래스인 이 삼성전자에는 맞지 않는 말이죠. 결국에는 고의적으로 뺐다라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삼성에서 좀 재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저는 그 대처를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번에 삼성이 좀 잘못한 거 맞네, 그냥 좀 많이 욕 먹고 좀 많이 돌려깎기 당하겠구나, 뭐 요 정도까지로만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발표한 그 발표문을 보고서 저도 이 영상을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앞에 옆에 어떤 막 말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영을 한다라는 게 맞죠. 근데 전체적인 뉘앙스 자체가 너네들 원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알았어 그냥 우리가 해줄게, 약간 요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양보해서 그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갤럭시 S21 때 발열로 인해서 정말 많이 조롱을 당했잖아요. 손난로 대신에 그냥 갤럭시 S21 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장난 섞인 그런 밈도 정말 많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발열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예민하게 대처를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제품 개발을 할 때 기존작에서 크게 문제 잡혔던 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좀 시달림도 받고 그랬겠죠. 하지만 실사용 입장에서는 그건 큰 문제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물론 유튜브에서 저도 다루긴 했지만 아주 그걸 집중적으로 깐 그런 것도 아니었고, 파를 체크해보니까 사실 높게 나오더라, 뭐 요 정도 선에서 저는 끝냈어요. 왜냐면 실제로 사용할 때 뭐 아주 불편하다라는 느낌까지는 없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을 안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하고 다녔습니다. 발열 이슈 있다던데 그거 괜찮아? 게임 별로 안 하면 괜찮아, 상관없어, 그냥 요렇게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발열에 대한 이슈가 당연히 있었지만 밖에서 볼 때는 막 엄청난 잘못을 했다, 요거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이 칩셋이라는 게 삼성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그 엑시노스라는 칩도 있지만 이 스냅드래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물론 그 발열을 제어하게 설계하는 것도 이 제조사의 몫이긴 하지만, 아무튼 좀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발열 성능을 제한을 했다, 거기까지도 이해가 되지만 막상 마케팅에 가장 세게 가장 크게 타이틀을 걸 수 있는 벤치마크는 딱 빼고서 성능을 제한을 했다, 요거는 아무리 삼성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가볍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능 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뒤에 있던 공식적인 발표, 그게 너무 가볍게 대한 그런 대처가 아니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실망이 크네요. 갤럭시는 쓰는 이유는 사실 성능 때문이 아니잖아요. 성능 좋은 핸드폰? 아이폰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게임을 정말 헤비하게 하는 유저들, 그런 분들은 거의 아이폰, 아이패드를 선택하세요. 그런데 갤럭시가 이렇게나 정말 잘 나가는 이유는 내 입맛대로 맞출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거기에 뭐 삼성페이, 개인적으로는 뭐 윈도우나 아니면 서드파티 앱들이랑도 호환성이 잘 된다는 거, 요런 점이 갤럭시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쓰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능에 대한 초점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려고 큰 거를 놓친 게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정말 좋아하는 유저고, 앞으로도 물론 꿀팁에 대해서도 많이 올릴 거고 그럴 건데, 조금 더 이 소비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요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서 정확한 상황 설명과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티를 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